오늘은 고대 로마 시대의 성생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리스 성문화를 조사하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이번 로마 편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이었습니다. 로마의 몰락이 지나친 성욕과 사치와 허영심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선 공감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리적인 근간은 잔인함과 사디즘과 힘에 대한 의지였다고 하는데요. 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명백히 그런 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고대 로마의 성생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의 선례를 본받아 동성애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달랐는데요. 그리스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을 위한 목적이 강했던 반면 로마에서는 색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일종의 유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자가 공격하는 건 괜찮았지만 수비하는 건 절대로 안 될 일이었죠. 동성관계에서 남자 역할을 맡는 건 사회적인 수치가 아니었지만 반대로 여자 역할을 맡는 건 천박하고 수동적으로 생각했죠. 여자 역할을 맡는 남성들은 대개 남창, 노예 정도의 취급을 받았을 정도였죠. 로마 사회는 가부장적이었고 로마인들은 남성성을 중요시했어요. 당시의 남성성이란 남들을 지배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였고 그 대상이 여자든 남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그 파트너의 사회적 신분이었습니다. 여자 역할을 해줄 동성 연인을 두고 싶다면 반드시 천한 신분의 노예나 매춘부를 대상으로 해야 했죠. 하지만 지나치게 동성애에 탐닉하는 것도 좋게 보진 않아서 제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속물로 보는 시선도 많았어요. 동성애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12세에서 20세 사이, 즉 사춘기 시기였습니다. 육체미를 숭상했던 고대 로마는 소년들의 풋풋한 몸을 최고로 쳤다고 하죠. 로마는 동성 간의 결혼이 금지되지는 않았어요. 남자와 남자 간에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동성 결혼을 묘사한 기록들은 모두 이들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네로 황제도 남자와 함께 한 번은 신부 역할로 한 번은 신랑 역할로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을 정도로 완전 금지되진 않았지만 동성 결혼은 기원 후 4세기경 기독교가 유입되면 동성혼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유흥거리였던 콜로세움에서는 정말 별별 구경거리가 넘쳐났어요. 맹수들을 풀어 검투사들과 싸우게 하는가 하면 아예 물을 경기장에 그득 채워놓고 배를 띄워 모의회전을 벌이는 등 로마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를 만했죠. 게다가 각지에서 잡아온 노예나 전쟁포로 범죄자들을 경기장에 집어던져 넣고 그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즐기던 변태스러운 경기들 중에서도 끝판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과 동물들을 관계하게 만드는 쇼였어요. 그 쇼가 로마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들 중 하나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도 있었죠. 주신 제우스는 여러 동물들의 형상을 하고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걸 재현하겠답시고 동물들과의 관계 쇼를 공공연하게 보여줬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맹수들을 조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카포포루스는 기원 후 1세기경의 인물로 경기장에서 불타는 집단 한 움큼으로 곰을 물리친 걸로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타고난 재능으로 사자, 여우, 코끼리, 표범 등 사나운 동물들과 맞서 싸우는 법을 익혔습니다. 카포포루스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맨손으로 야수들의 목을 꺾어 죽일 수도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심지어 한 경기에서 20마리가 넘는 맹수들을 무기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싸그리 죽여버렸다는 말도 있었죠. 카포포루스가 어찌나 인기가 많았던지 그가 경기장에 떴다 하면 25만석의 경기석이 꽉꽉 들어찼어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이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쇼에 동원되었는데 그 중에서 황소나 기린 같은 거대한 동물들과 짝지어진 여성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했어요. 카포포루스가 주최한 첫 쇼의 희생자는 5명의 남성을 독살해 죽인 여성이었다죠. 여자만 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도 그 쇼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성 죄수들을 수탁나귀에게 당하도록 한 뒤 그 앞에 표범을 풀어버리는 등 상당히 끔찍한 처형 방법들을 쓰기도 했어요. 쾌락적인 성문화를 즐긴 건 로마의 황제들도 다름없었는데요. 로마에서는 여장하는 게 유행했었죠. 꼭 자신이 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예쁘장한 남자들에게 여장을 시키기도 했다죠. 대표적인 예시가 폭군의 대명사 네로. 네로는 제 임신한 난의 포파이아, 사비나를 발로 차서 죽여버렸는데 정작 죽이고 나서는 후회막심해서 아내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사비나 황후와 닮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 노예였던 포피루스였죠. 네로는 포피루스에게 푹 빠져서 그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고는 또 다른 자유노예들과 함께 침실에서 포피루스와 서로 즐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타고난 바람둥이로 유명했어요.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한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카이사르는 만인의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바람꾼이자 유부녀, 헌터였어요. 오죽하면 카이사르가 지나갈 때 장난조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남봉꾼이 지나가니 마누라를 숨겨라 라고 외칠 정도였다고 하죠. 동료 장군들, 의회 의원들의 아내까지 두루 섭렵하고 다녔죠. 카이사르가 더 대단한 것은 수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했다는 점인데요. 그는 칼같이 업무와 여자 관계를 구분했고 자기 관리에 엄청나게 철저했다고 하죠. 탁월한 관리 능력 덕분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와 헤어진 다음에도 그를 싫어하는 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엘라가발루스는 트랜스젠더의 시초격인물로 불립니다. 그는 양성애자였으며 어린 나이의 여자와 3번 결혼했으나 누구와도 아이를 갖지 못했으며 오히려 남자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그는 눈에 짙은 화장을 칠하고 땀에 분을 발랐으며 여성의 옷을 차려입고 다녔어요. 그는 상상을 초월한 방탕과 사치를 부리다 결국 보다 못한 그의 할머니 율리아 마이사에게 살해당했다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수식어답게 로마 시대에도 매춘부는 가장 흔한 직업들 중 하나였어요. 당시에는 매춘부 사이에도 위계가 있었죠. 아름답고 교양 있는 단순한 육체미뿐만 아니라 기에도 두루 갖춘 고급 매춘부의 경우 메르트리세스라고 따로 불렀어요. 이들은 정부에 공식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였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반면 단순히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싸구려 창녀들은 프로스티블라에라고 뭉뚱그려 불렀어요. 매춘부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죠. 보통 속이 훤히 비치는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으며 아예 알몸으로 다니기도 했어요. 만약 남성 전용의 오신 토가를 입고 다닌다면 그건 100% 확률로 고급 매춘부였습니다. 또한 매춘부들은 꼭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남자 매춘부, 즉 남창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 발레리아 메살리나는 엄청난 성욕으로 유명했죠. 메살리나는 애인들과의 성관계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밤마다 팔라티노 황궁을 빠져나가 고급 매춘부로 일했다고 하죠.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최소 14세, 심지어는 더 어릴 때부터 매춘을 강요받아 매음볼로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었는데요. 매춘부들은 자유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노예 출신이었는데 로마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사유재산으로 취급받았기에 매춘부가 번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주인에게 돌아갔죠. 손님이 매춘부 본인에게 돈을 직접 쥐어주고 싶어 한다면 가끔씩 예외를 두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없었고 매춘부들은 돈을 주인에게 빼앗기며 성노예로 학대받으며 비참한 일생을 살았죠. 쾌락을 쫓아 살다가 너무 멀리까지 가버린 고대 로마의 성생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